제발 일봉도 적당히 하자. 지난 14일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전철과 버스 때문에 감동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심각하게 국뽕이라 하여 일본 네티즌들조차 바로 옆에 대중교통의 최고봉인 한국을 두고 잘도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구나 라며 민망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다양한 관습과 매너에 감동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 라고 입을 모으는 일본에서의 감동 체험은 주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상하이 출신으로 도쿄에 여행 온 한 여성은 전철에 타서 우산을 정중하게 접는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젖은 손으로 주름을 따라 제대로 접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죠.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창밖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흐뭇한 풍경이었어요. 상하이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밖에 없기 때문에 밖의 풍경을 보기 어렵거든요.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으로 삶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항저우에서 도쿄로 여행 온 40대 남성은 청소부들이 큰 쓰레기 봉투와 청소 용구를 들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기쁘네요 라고 하였으며 역주구 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일본에는 이런 기계도 있구나 대단하다. 중국에서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버스에서도 이어진다는데요. 버스가 정차하기 이전 운행 중은 위험하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여행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며 역시 일본은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중국이 G2에 올라선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발전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나 다를까 내두이기 판치기로 유명한 일본의 5채널에서조차 일본인이 대중교통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을 옆에 둔 이상 일본의 시스템은 어떻게 봐도 지옥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적하는 일본 지하철의 단점은 스크린 도어가 없어 위험하다.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표를 따로 구입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에도 회사마다 달라 복잡하다. 일본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고 그에 반해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하고 편리하다. 환승이 너무 편리하다. 에스컬레이터가 정비되어 있다. 지하철의 위치도 그리 깊지 않아서 계단의 숫자도 적다. 스크린 도어의 안전성은 극찬을 부른다. 화재 방지를 위해 의자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쿠션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엉덩이가 안 아프다. 와이파이도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서 쾌적하다 라고 하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단점을 고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꼴이 나는 거야. 도쿄 지하철에서 각 역마다 번호를 붙인 것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흉내를 낸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일본 지하철은 구리지. 일본인들은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해. 일본의 만원 전철은 선진국 최악 수준이잖아. 매일 괴로운 만원 전철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적어도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철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어. 일본의 전철은 정부에서도 포기했잖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쿄 도내의 전철은 정말 불편하지. 계획성이 너무 없어. 일본의 미개한 전철은 회사가 기르는 노예의 운반이 주요 목적이니까 쾌적성 같은 것을 생각할 리가 없지. 멍청한 내두익 백수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 기본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되지 않고 통과 운임만으로 탈 수 있는 것이 좋아. 도쿄는 전철끼리 갈아타도 기본 요금이 드니까. 일본은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하잖아. 일본 전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 방송은 없애버려. 영어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일본어와 영어만 있어도 충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이잖아. 내두익들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서울에 가서 스스로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확인해봐라. 진짜 이 말이 맞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본다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공격을 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쪽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두익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집착하는 만큼 일본을 그닥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두익은 정말 자의식 과잉이야. 이렇게 일본인들마저도 자국의 대중교통을 칭찬하는 글에 자조적인 태도를 지닐 만큼 일본의 대중교통은 한국의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한 영어권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다는 수기가 올라왔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다. 전철 또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머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폰을 들고 있어도 전혀 위태롭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에 대조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점이다. 서구권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다면 버스킹을 하며 돈을 모은 사람이 성가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며 누구도 소리치지 않아 평화롭고 편안하다 라며 극찬하고 있죠. 이 글에 달린 다른 외국인들도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진짜 인상적이지. 내가 탔던 지하철 중에 최고야.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들이 많았어.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잡상인은 아직 있긴 해. 단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지하철 직원이 일 처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이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야. 이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참 놀라워. 맞아. 이 지하철을 등지고 한국을 떠나기 싫어. 항상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여행을 할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신뢰도가 높아서 한 번 루트를 정하면 플랜 B가 필요 없어. 뉴욕의 지하철을 타느니 암에 걸리는 게 낫지. 나도 예전에 여행할 때 느꼈어.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감명 깊었지. 너가 말한 모든 것에 동감해.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이야. 이보다 좋은 곳은 절대 없다고. 편향된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 싱가포르는 어떨까? 나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여러가지 이유에서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낫다고 말할 수 있어. 노약자를 위한 좌석도 많고 지하철도 넓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고. 1호선만 빼면.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기회를 맞이해서 한국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는 잘 검사하지 않는 한국의 특징에 있다 라고 했죠. 한국이 방역을 잘 안 한다고 하는 말, 한국인이 알기로 이런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언론입니다. 그들은 K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궁지에 몰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것에 관해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는 완벽함을 보여준다는 K 방역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현재 병실이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하고 백신 확보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늦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니케이 신문은 올해 봄의 코로나19 대응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과 독일이 감염 확산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사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K 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했으나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했죠. 이와 같이 현재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한국의 방역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이 방역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동안 조용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같은 위도에 존재하는 옆국가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못해 국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본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본의 상황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평균 3,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감시회의를 열어 의료 제공체제 경보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가장 심각한 단계를 의미하는 핍박 단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격리 문제도 일본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그 기준은 해외에서 입국을 했거나 확진자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곳에서 2m 이내로 접촉하는 자 등 철저하죠. 또한 일단 음성이 나오더라도 밀접촉 격리자는 집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계속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으며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관리도 엄격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격리자 관리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송은 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일본은 양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설로 격리되는 한국과 달리 집이나 지정 호텔에 머물지만 격리된 이후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격리자는 자기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들어와야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그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해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에 격리 장소만 정해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관리가 안 되니 당연히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CNN의 보도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주장하는 하루 확진자 숫자의 10배가 넘는 2에서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덧붙였죠. 현재 일본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베 뒤를 이은 일본 총리인 스가는 계속 여행을 장려하며 그 와중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스입니다. 라며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읽어 가스라고 말합니다. 이후 일본 포털에는 뭐 하는 거냐며 비판이 도배되었죠. 가스 한 방에 지지율이 대폭락, 무신경의 극치, 가스 총리의 웃음가스 실언 등등 다양한 언론에서 코로나로 인해 당장 고투 트래블을 전면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일시 중지에 그쳤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 덕분에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17% 수직 하향했다는 보도 또한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정은 최악으로 달리는 와중에 한국의 어려운 점이 나타나자 물 만난 고기인 양 너도 나도 한국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의도가 보이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영국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본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성과를 여전히 평가할 만하다는 트윗을 작성해 화제가 된 것이죠. 그는 일본처럼 감정에 호소하여 한국은 K-방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의 분석글을 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넬슨. 한국과 OECD 코로나 상황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평소 한국 신문을 직접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그레이엄 넬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한국어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다며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원래 확진자가 130만 명, 사망자는 25,560명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25,500명의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확진을 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다른 나라는 암담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방역 실패는 사실상 여지없이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이 방역에 실패한 것이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망한 수준이며 일본은 비비지도 못할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2등이지만 1등인 뉴질랜드는 국가를 아예 봉쇄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한국의 방역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레이엄 넬슨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의 인구 밀도를 감안했을 때 OECD 2등의 확진율은 거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상황을 역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의 데이터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검사자 수에 비해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12월 14일 기준 검사 수를 4만 건 가까이 실행했습니다. 또한 확진율은 2% 초반대를 기록해서 지난 휴일의 확진율 3에서 4%보다 대폭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가 검사자 수가 전 세계 최하위권이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검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확진자가 적다 보니 검사가 줄어든 것이지 일부러 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었죠. 일본처럼 증세가 있어도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일본은 또다시 백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한국은 백신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는 의도가 불순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백신 연구소 이철호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2곳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항체 치료제는 현재 임상 이상이 끝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마 개발 일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치료제는 코로나 중증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며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코로나가 확산을 될지언정 위험 단계는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국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최악의 방역을 감추기 위해 두 국가를 묶어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이죠. 일본 언론은 지난 상반기에 한국과 독일이 방역을 잘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둘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두 국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독일이 145만 명가량 되지만 한국은 4만 4천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또한 독일의 사망자는 2만 2,600명이지만 한국은 600명으로 2만 명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독일이 한국보다 3천만 명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인구 밀도나 각종 비율로 따져도 독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당국은 위험함을 느끼며 16일부터 학교와 상점까지 모두 폐쇄, 내년까지 사실상 완전 봉쇄에 긴급 돌입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3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될 수준은 아닐 정도로 방역을 잘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그레이엄 넬슨 외교관의 모국인 영국도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재 매일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187만 명에 이르며 독일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부로 3단계 격상에 들어갔죠. 이렇게 일본은 현재도 한국을 이용해 자신이 감추고 싶은 부분을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NHK 집계에 따르면 17일 3,200여 명을 넘어갑니다.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죠. 일본은 자신부터 돌아보고 타국을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이스트레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